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2300선 회복한 코스피, 추석 이후 실적 시즌 주목해야라는 제목입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급락을 딛고 2300선을 회복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골고루 상승하며 3% 이상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을 겪으면서 과열 논란이 일부 사그라든 것으로 판단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좋은 실적을 거둘 업종과 종목에 주목할 시기라는 분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3%대 상승 마감했죠. 종목별로 보면은 합병 계획을 밝힌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 제약이 6%대 급등했고, 반면에 셀트리온은 1%대 하락으로 마쳤고요. 또 3조 규모 자구안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주두산과 두산중공업은 5%대 상승한 반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3%대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니콜라 투자 관련 손실이 우려되는 한화그룹 상장사들의 주가 움직임, 또 빅히트엔터 IPO를 앞두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또는 투자 기대감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아요. 네.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일단 셀트리온 그 삼총사 합병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이 조금 상반된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이제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네. 이제 금요일 날 이후에 이제 시간 내에서는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죠. 어제 이제 시작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음봉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결국 시초가가 고가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이 물건을 만들면 제약과 헬스케어가 이제 국내외 판매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된다라면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는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판매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창출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그 셀트리온이 물건이 팔리기 전에 재고를 떠안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됐었죠. 따라서 그거를 자회사를 이제 분할을 해서 매출로 일으켜서 셀트리온이 결국 수익을 좀 나타냈다. 이런 것도 논란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원활하게 현재 매출이 일어나니까 다시 이제는 합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합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비용 절감 효과를 들 수 있죠. 비용 절감 효과라고 한다면 관리 부서가 이제 통합이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인사부가 3개 있었던 걸 인사부가 하나가 되고 총무부가 3개 있었던 게 총무부가 하나가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되죠.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과 판매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내부자 거래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1, 2, 3이 합쳐지면 총합이 늘어나야 그 총합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과거에 헬스케어랑 제약에 보냈던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총 매출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따라서 합병 효과를 나타내는 게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 인사부 10명씩 30명을 20명 줄이는 거랑 총무부 20명 줄이는 게 과연 기업 가치에 있어서 급등할 만한 요인이 되겠는가. 네. 냉정하게 따져본다라면 셀트리온 3사의 합병 문제는 그렇게 투자자들의 기대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어제 음봉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보면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가 네. 있습니다. 어제 예비 입찰을 마감했더니 현대중공업그룹 일단 네.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대중공업그룹이 참여한 이유나 또 흥행 여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업의 역사를 한번 좀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되는데 네. 37년에 조선기계제작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가 조금 관여를 했었던 네.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한국기계공업으로 63년도에 편입이 국영기업이 됐다가 76년도에 대우중공업으로 또 편입이 됐었습니다. 네. 대우중공업으로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는 스토리가 됐었는데 현대 입장에서 본다라면 과거 그 선대 회장이 관여했었던 그런 그룹을 찾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그냥 좀 기념적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국내 시장에 있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1위죠.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현대에서 굴삭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2위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현대건설기계가 두산인프라코의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기계와의 이제 합병도 뭐 아직 뭐 섣부른 그런 것들이겠습니다만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두산인프라코가 이미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상당히 높은 판매처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판매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가 눈독을 좀 들인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또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대 입장에서 본다면 경영 노하우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를 인수한다라는 것은 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대중공업그룹 외에도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일단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예.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 일단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이 아무래도 나오고 뭐 있는 것 산업은행이나 같습니다. 뭐 이런 쪽들과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아무래도 뭐 경영권 승계라든지 고용권 승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두산 입장에서도 가점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니콜라에 투자했다가 그래서 니콜라에 투자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죠. 주가가 많이 뛰기도 예. 했었는데 니콜라의 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 주가가 또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어제는 또 뭐 저가 매수세 때문에 한화솔루션이 다시 또 급등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은 이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 살펴보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우리가 그러죠. 사기를 치는 입장에서 사기를 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속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하나 그룹 자체가 좀 당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SKT도 지금 뭐 이스라엘 그룹과의 또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단정적으로 사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니콜라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한화가 이제 이게 그룹 지배구조와도 또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니콜라 투자하는 것들을 자식들 지분을 통해서 이제 했었던 부분들인데 예. 이게 이제 빠지게 되면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삼남들한테 나눠주는 게 어렵게 되니까 어제 이제 하나가 이제 장남을 사장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승진을 또 시켰죠. 네. 9개월 만에 부사장에서 사장 타이틀을 달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하나그룹 측의 이제 어떤 보관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경영권 문제도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장남 승계에 대한 것들 확고한 의지를 좀 보이고 그러면서 니콜라 부분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게 하나그룹 측의 의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상승하는 경영권의 안정세를 좀 나타내는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니콜라 문제는 조금 퀘션 마크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나가 생각만큼 그렇게 이익이 안 난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에서의 도시 건설을 통한 캐시카우를 좀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니콜라 투자가 서로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룹의 어떤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따라서 잘라버릴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그룹 측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좀 보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슈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수요 예측을 마쳤고 수요 예측 네. 결과가 나왔고요. 네. 뭐 수요 예측 결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다음 주에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면 이제 일반 청약을 진행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마침 또 오늘 아침에 BTS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다시 1위에 복귀했다라는 네.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그 외에 빌보드 핫백 말고도 또 뭐 글로벌 200 차트,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도 모두 정상에 오르면서 뭐 다른 그런 차트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런 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모습들도 IPO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IPO 소식이 나오면서 넷마블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9월 초까지만 해도 20만 원 주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몇 거래일 사이에서는 또
계속 약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넷마블 입장에서 어떻게 좀 봐야 넷마블 됩니까? 같은 경우는 뭐 정말 투자를 잘했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도 투자를 했었고, 빅히트도 투자를 했었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투자를 잘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특성이죠.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언급을 좀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지분 가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SK 그 바이오팜에서도 보여주듯이 그 상장과 동시에 주 SK가 30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이제 수직 급락을 했었고 삼성물산도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총보다 더 많은 삼성전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따라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빅히트가 이제 히트를 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총이 지금 뭐 얼마냐 벌써 설왕설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지분 가치이지 그렇다고 해서 넷마블이 당장 빅히트를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지금 점쳐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단순하게 장부상에 있는 숫자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괴리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빅히트 공모가 다음 주 네.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월화 진행이 되는데 뭐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맞습니다. 결과가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떻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한 1억을 공모하면은 뭐 한두 주 받지 않겠는가 뭐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약 4만여 명이 공모를 했는데도 한 주도 못 받으시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1억이란 돈을 일시에 넣어놓는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 그러면 내가 공모를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공모를 참여할 뭐 1억 해서 한두 주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공모 참여하는 게 낫다. 네. 근데 내가 자금이 한 5천만 원밖에 없어서 한 주도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공모 참여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빅히트가 상장된 이후에 사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저는 고려해 보십사.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보여주듯이 거래가 되는 순간 그 뒤로는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 이번에 보호예수,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약 한 60%를 가져가는데 가져간 60%의 절반은 한 달밖에 안 갖고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대략 공모한 거에 56%가 상장 당일날 매물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그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따라서 빅히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위 말해서 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이 덥석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실 시간들은 있습니다. 물론 5, 6일 상장을 이제 공모를 받고 그들이 이제 상장되는 데까지 한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빅히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관의 매물, 보호 예수 이런 키워드를 치시면서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신다라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호예수 물량 비중이 생각보다 낮아서 상장 직후에 많은 물량이 풀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참고하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